40대 후반으로 다가가고 있는 저도 요즘 이런 노화 속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지방간 수치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고지혈증 수치도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뇌신경세포의 사멸을 막기 위한 식생활도 무척 중요할 텐데요. 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원래 나이보다 더 빠르게 늙고 있다면 가속 노화라고 하고, 또 그것보다 적게 늙고 있다면 저속 노화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더 심해집니다.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전신적인 혈관의 저항성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죠. 이 전신적인 혈관의 저항성이 높아지는 것이 노년기 고혈압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특성은 바로 복부 비만, 중심성 비만이나 지방세포가 많아지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절식과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것이 전신의 혈관의 저항성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년기를 바라보는 제 나이에서 제 노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것은 점심 한 끼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우유나 두유로서 단백질을 어느 정도 섭취하고, 점심 식사는 병원 직원들과 함께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아주 푸짐하게 차려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에 먹던 그런 바깥에서의 외식은 저에게 많은 포화지방산 또 높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샐러드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샐러드 중에서도 비교적 조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생치즈가 좀 곁들여져 있는 샐러드를 먹는다거나, 또는 닭가슴살이 포함되어 있는 샐러드를 선택해서 점심 한 끼의 칼로리를 대폭적으로 줄였더니 지속적으로 천천히 감량이 됐고, 현재는 제가 30대까지 늘 유지하고 있었던 68kg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간 수치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고지혈증 수치도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제가 복용하던 고지혈증 약도 최소 용량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금식 기간이 길었다가 한 번에 섭취하는 칼로리를 많이 먹게 되는 잘못된 방식의 일일 일식은 고중성지방혈증과 같이 고지혈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밥도 통곡물 위주로 먹어야 하고, 또 통곡물로 만들어진 빵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제가 양치질이나 머리를 말리면서 약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스쿼트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칼로리 섭취를 줄인 이후에 피곤함이 조금 더 높아져서 아침에 하는 스쿼트가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스쿼트량을 줄이니까 곧바로 무릎에 통증이 찾아오는 등 별로 또 안 좋은 영향이 미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더 안전하고 천천히 하는 방식의 스쿼트로 50개를 꼭 채우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분기마다 한 번씩 혈당 스파이크를 관찰하기 위해서 연속 혈당 측정 장치를 제 팔뚝에 부착하고 관찰을 하는데요. 아주 피곤한 상태 또는 감기 몸살을 앓고 있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는 날에는 저도 혈당 스파이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6kg 정도 감량된 상태에서 부착을 했더니 지난 3, 4분기에 측정했던 혈당의 변화량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은 결국 세포 안에서 계속적으로 당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먼 훗날의 노년기까지도 혈관 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당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질로 개선할 수 있는 거죠. 50세 이후에는 근육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이 공급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약 30% 이상은 더 많이 공급이 되어야 같은 양의 근육을 생성시킬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단백질원을 공급받을 때에는 항상 포화지방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삼겹살과 같은 돼지고기 섭취는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겠고, 이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가금류를 통해서 섭취하고 또 생선류를 통해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런 섭취를 통해서 충분한 근육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노년기의 관절 건강도 끝까지 지켜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 뇌 건강 체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지 활동을 가장 늦게까지 할수록 좋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70세 또 80세 이후의 어르신들께도 지속적으로 본인의 취미를 개발하고 다양한 사회적 교류 활동을 하도록 많이 권고하고 있는 편입니다. 신경세포의 가소성 원리에 따라서 많이 쓰면 쓸수록 많은 신경세포의 연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뇌 노화가 어느 정도는 방지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신경세포가 재생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이 베리류의 과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블루베리이기도 하고, 또 포도도 여기에 해당되죠.
특히 포도에 포함되어 있는 라즈베라트롤 같은 것들이 우리의 노화를 많이 역전시킬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이 노화를 연구하는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식생활 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생활 개선과 운동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다른 의학적 측면에서 좋은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중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세포 내의 대사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NAD라고 하는 물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NAD 물질을 높이게 되면은 유전적인 변형도 덜 일어나게 되고 에너지 대사율도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노화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NAD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영양제,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연구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속 노화가 심각해질 수 있는 나이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사랑했던 술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넘어서는 술자리를 갖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한 번에 술자리에서 50m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라면 소주 반병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요령으로 저속 노화 또 역노화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